안녕하세요. 황병준TV 황병준입니다. 오늘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믹 헤비츠,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이죠. 책을 지은 사람은 제임스 클리어라는 사람이 책을 지었어요. 저희가 이제 연초가 되면 목표 같은 걸 세우잖아요. 근데 그 목표를 다시 12월 달에 가서 딱 쳐다보면 거진 목표를 이뤄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이유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너무 방대하게 목표를 세웠다든가 하기 힘든 거를 자꾸 세운 거죠. 목표로. 그래서 저도 습관 같은 거, 목표 같은 거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일을 저도 스스로 한번 해봤었어요. 목표를 세웠는데 그 중에 70에서 80%까지는 다 이뤄내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책 습관이 화장실에서 책을 읽어요. 화장실에서 보통 한 달에 한 권에서 두 권 정도의 책을 읽어내는데, 그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 앞에 이제 놓여 있길래 또 이 책을 읽기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앉아 있어 봐야 한 5분 정도? 5분에서 7분, 10분? 뭐 이 정도 읽지만 그 시간을 가지고 책을 한 달에 두 권 정도를 읽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딱 보면서, 내가 목표를 세운 거를 70% 정도는 거의 이루어내지만 이 책을 기반으로 한다면 90% 이상은 해낼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남자들, 중장년의 이제 남자들이 이제 세우는 계획은 올해는 담배를 끊어야지, 뭐 술을 끊어야지, 그리고 뭐 돈을 모아야지, 운동을 해야지, 이런 거를 목표로 많이 삼잖아요. 일반적으로 다 그렇잖아요. 근데 담배 끊는 사람 못 봤고, 술 끊는 사람도 못 봤고, 뭐 운동, 헬스 끊었고, 뭐 피트니스 끊어봐야 거기를 꾸준히 다닌 사람도 저는 못 봤어요. 제 주변에 목표를 세우지도 않을 뿐더러 세우는 사람도 대단하지만 그 목표를 향해서 가지만 그 결승선에 도달한 사람은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어보면 목표를 달성하고 한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이 되죠. 뭐 부자도 되고, 뭐 능력 있는 뭐 정치가도 되고, 뭐도 되고 다 그러잖아요. 목표를 잘 세우고 꾸준히 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꾸준히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이 책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자, 이 책의 지은인 제임스 클리어라 그랬죠. 이 사람은 4살서부터 야구를 시작해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이렇게 야구를 하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야구 방망이에 이제 얼굴을 맞아가지고 병원을 갑니다. 병원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치료도 하고 뭐하고 딱 그런데 이제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져요. 그래서 운전대를, 거긴 고등학생이 운전할 수 있으니까 미국은 운전대를 하는데 8개월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개월 동안은 정상적으로 신체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운동선수가 신체가 조금만 이상해도 투수 같은 경우에는 컨디션 안 좋아하고 볼을 제대로 뿌릴 수가 없는데, 지금은 이 작가는 그렇게 해서 교통사고를 딱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1년 쉬고 다시 학교를 복귀를 했는데 이미 주전 자리는 못 들어가고 이제 후보에 있었어요. 그리고 후보로 있으면 게임을 뛰지 못하니까 뭐 실력이나 뭐가 향상되지 않겠죠.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데니슨 대학을 가요. 근데 갔는데 4살서부터 야구한 사람이, 아버지는 마이너리그 야구 선수 출신이고 꿈이 허탈하게 깨져버린 거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그 데니슨 대학에 가가지고 일찍 잠자는 습관을 또 들이고, 그리고 청소를 깨끗하게 하는, 왜 대학교 기숙사 가면은 뭐 남자들 기숙사 뭐 여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굉장히 어지럽히고 막 그렇게 한다나 봐요. 그렇게 해서 제대로 습관을 그렇게 기르면서 하나하나 자그마한 습관들을 하나하나 이제 개선해가고 추가시키고 막 그런 생활을 했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적이 오르면서 뭐 1학년 때 올해의 학점을 딱 받고, 그 다음에 또 야구는 뭐 대학 가서도 이제 계속 했으니까, 근데 2학년이 되자 투수진에 다시 합류를 하고 3학년이 되니까 팀 주장이 돼요. 그리고 시즌 막판에 이제는 연맹팀에 선발이 되고, ESPN의 전미대학 대표 선수로도 지명되고 최우수 졸업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을 하나하나 아주 사소한 것부터 바꾸고 나서부터
자기 꿈을 다시 이루게 된 거죠. 물론 이제 프로야구 선수로는 이제 진출을 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뭐 우수한 성적으로 이제 졸업을 한 다음에 2012년도 11월 달서부터 자기 이름을 딴 이제 제임스클리어닷컴이라는 블로그를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거기다 계속 글을 띄웁니다. 이게 여러분들도 다 뭐 네이버나 어디에 블로그 만들어 보신 분도 있겠지만 거기 매일 글 쓴다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해냅니다, 그거를. 그리고 2014년도에 10만 명의 구독자가 생겨요. 매일 올리니까. 매일 올리고 꾸준히 하니까. 2015년도에 20만 명의 구독자가 생기고 2016년도에는 타임즈, 안트러프레너, 포브스 여기에 정기적으로 기고를 하게 돼요. 그런 다음에 2017년도에는 습관 아카데미를 설립을 하고 거기서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죠. 2019년도에는 제임스클리어닷컴이 월 100만 명 이상 방문을 하고 자기 뉴스레터로 50만 명 이상이 구독을 하게 됩니다. 불과 몇 년 만에 대단한 성과를 만든 거죠. 그래서 뭐 훈련 개발 프로그램에 따라서 뭐 여기저기 기업 강의도 하고 책도 쓰고 그리고 뭐 아카데미에서 모두 많은 일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해진 거죠. 물론 그에 따라서 부와 명성이 그렇게 한꺼번에 왔겠죠. 이게 뭘로 시작되냐면 아주 작은 습관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게 딱 보면 요지는 그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더 나은 습관을 만드는 단 한 가지의 올바른 방법이란 없다. 하지만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최선의 방식을 설명할 것이다. 이 접근법은 어디서 시작하든 무엇을 변화시키려고 애쓰든 관계없이 효과적이다. 그리고 이 책에 제시된 전략들은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자기계발 방법을 찾는 이들에게 적합하다. 목표가 건강이든 돈이든 인간관계든 생산성이든 상관없다. 인간의 행동과 관련된 것이라면 이 책은 당신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안내서가 될 것이다. 자, 여러분들 이제 사설 읽어보시면 되고 두껍습니다. 제가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이뤄내는데 뭐 습관적으로 제 방법이 있다 그랬었잖아요. 그 방법 먼저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저는 매년 1월달이 되면 이렇게 이제 목표를 적어요. 적어서 그리고 붙여놔요. 그리고 잊지 않기 위해서 이제 매일매일 보겠죠. 근데 그러면 이제 올해 목표가 뭐냐면 2020년도에 책 100권 읽기, 2번 중국어 마스터하기, 3번 골프 싱글 달성, 4번 유튜브 구독자 5,000명, 5번째 애견샵 매출액 2천만 원 달성. 이렇게 큰 이제 목표를 세워놨어요. 그러면은 책을 100권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저는 이제 메모하는 습관을 항상 갖고 있어서 2019년도에 39권을 읽었고 그리고 2018년도에 45권을 읽었고 그러니까 2020년도 지금 이제 4월 달이죠. 그러면 100권의 책을 읽기 위해서 몇 권을 읽었나 보니까 1월 달에 9권, 2월 달에도 9권, 3월 달에 6권, 4월 달에 지금 5번째 읽어가고 있네요. 그럼 달성이 되겠죠. 1년에 100권 읽기 책 힘들어요. 10권도 읽기 힘들죠. 근데 어떻게 책을 읽냐면 그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잖아요. 아침에 그 화장실에서 책을 읽어요. 그러면 한 달에 2권 정도 읽겠죠. 그리고 나서 밤에 잘 때 이 자는 책상머리에다가 책을 놔요. 그러면 자기 전까지 읽겠죠. 그리고 저는 이제 요즘에는 별빛 애견을 제가 운영하고 있으니까 별빛 애견 가서 책을 읽어요. 지금은 읽고 있는 책이 중국의 리더들이라는 책을 읽고 있죠. 그렇게 해서 읽다 보면 아주 편한 자리에 가면 책이 이렇게 다 펼쳐져 있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뭐 100권 읽겠죠. 지금도 한 달에 평균 뭐 8권에서 9권을 읽으니까. 그러면 이게 쉽게 달성이 되겠죠. 근데 이거를 제가 책을 딱 잡고 뭐 진짜 고3 공부하듯이 그렇게 읽다 보면 지쳐서 못 읽어요. 화장실에서 10분 읽는 거죠. 자기 전에 한 20분, 30분 읽는 거고 매장에 나가서 안 바쁠 때 읽는 거죠. 그렇게 하면 뭐 첫 번째 목표는 달성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 목표는 중국어 마스터하기. 한 두 번인가 시도해 봤었어요. 첫 번째 시도는 한 10여 년 전에 중국을 친구들하고 놀러 갔다 왔는데, 너무 중국어를 배우고, 그때 이제 중국에 있는 여자를 만나서, 배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매장에 에버랜드 캐리비안베이 그쪽에 있을 때, 알바생 중에 하나가 중문학과 출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네가 하루에 1시간씩 휴게실에서 나한테 중국어를 가르쳐 주면 내가 네가 원하는 걸 사주겠다. 그러니까 치파오라는 옷을 사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 그거 사주겠다. 그런 다음에 이 친구가 중국어 책을 회화책을 하나 사갖고 오래요. 뭐라고 제목까지 지정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한 20일 동안 했어요. 매일. 근데 그렇게 하고 중국 사람하고 통화를 했어요. 길게는 못하죠. 1분 이상 통화 못합니다. 아니 3분 이상 통화 못해요. 그리고 나서 잊어먹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책에 꽂혀 있는 걸 보다가 다시 한번 도전해 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3년 전에 막 여성 문화회관 뭐 이런 시청 뭐 이런 데 찾아보니까 중국어 강좌가 있는데 강의비가 2만 원이에요. 우리 일반적으로 뭐 종로나 뭐 이런 데 강남역에 있는데 학원 다니려고 하면 한 20에서 30만 원 하잖아요. 알아보니까 그 정도 가격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2만 원짜리 그걸 끊어서 갔어요. 거기 가가졌는데 나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있는 분들이 다 이제 60대, 70대, 80대, 90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오시더라고요. 근데 제 짝꿍 할머니가 70 몇 살인데 3개 국어 하세요.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하신대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 드시고 뭐 직장 관두고 아들도 다 컸으니까 맨날 이런 데 다닌 거예요. 다녀가지고 언어 공부를 한 거야. 제일 훌륭한 할머니 맨 앞자리에 앉는데 94살이에요. 근데 중국어 고급반이에요. 뭐 다 그러시더라고요. 와, 나 진짜 그분들하고 같이 이거 하는데 충격받았어요. 와, 이렇게 열심히. 그러면 젊었을 때 그렇게 한 나이가 안 됐는데 이분들은 나이가 들었는데 어떻게 자주 잊어먹는데 이걸 할까? 근데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잘 나가다가 일주일에 이제 2번 나가는 건데 잘 나가다가 뭐 분양일이 해야 될 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출근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포기를 하고 요번에 이제 3번째 이제 도전인데 유튜브에 김성민의 중국어 특강 그거를 우연찮게 보게 된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이 제일 쉽게 배울 수 있는 게 중국어라는 거죠. 그리고 이분 말 맞다나 이분이 하라는 대로 딱 하다 보면 이게 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다른 나라 여행 다니는 거, 뭐 골프 치러 뭐 동남아 가는 것도 좋아하지만 중국을 한 3번 정도 갔다 오니까 중국 문화, 뭐 유적 이런 거 그리고 제가 한국 역사, 중국 역사 여기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책을 읽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 고대사를 유명한 우리 신채호 분께 쓰신 조선상고사 그 책도 읽고 모두 읽고 다 이러면서 고대사를 한번 내가 써보겠다는 굉장한 프로젝트를 갖고 있어요. 그러려면 중국을 다니고 거기에서 뭘 보고 뭐 이렇게 다녀야 되니까 이제 중국어 공부가 필요했던 거죠. 근데 내가 이제 이거를 뭐 중국어 시험을 보기 위해서 중국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무슨 뭐 공무원 시험을 보기 위해서 중국어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 중국어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 매장 가가지고 할 일이 없을 때 그렇게 막 봐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의 강의를 계속 들어요. 듣고 그 다음에 또 말하고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뭐 1년 안에는 웬만한 중국인하고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 문법을 파고드는 게 아니잖아요. 말만 하니까 니하오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아침에 회화책 옛날 20년은 아니지만 10몇 년 된 회화책을 하루에 한 권씩 해요. 하루에 한 권씩 하면요 한 달에 책 한 권을 끝내요. 근데 문법을 안 보고 김성민이라는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문법은 공부할 필요가 없대요.
그냥 회화만 계속, 그리고 단어 공부하고, 그렇게 하루에 한 가지씩 해요. 유튜브를 들으면서 한가를 하고, 그 다음에 중국어 책으로 한가를 하고, 그리고 중국어로 노래 연습을 해요. 천민밀 하고, 그 다음에 외량 대표 아저씨 그 노래 하고, 이제만 말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 목표는 달성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골프 싱글 달성인데,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돈 안 드는 방법으로, 저희 집 근처에 광교 호수공원이 있어요. 근데 그 광교산이라고 낮은 언덕배기 산이 있어요. 그거를 출근하면서 한 바퀴 돌고 이렇게 출근하면 1시간 반 정도를 걸어야 돼요. 그걸 매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다리에 근육이 생겨요. 그러면 다리에 힘이 이제 생겨져서 공을 똑바로 맞출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토요일마다 친구가 이제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어서 토요일마다 친구들이 모여서 이제 쳐요. 뭐 그렇게 하다 보면 다리 힘만 붙으면, 그리고 몸이 흔들리지만 않으면 될 수 있다. 그리고 뭐 재작년에 우리 딸 제 영상도 나와 있지만 뭐 골프 치고 싶다 그래서 4학년짜리 아이를 갖다가 골프를 제가 2개월 동안 해준 적이 있는데, 그때 제일 비싼 선생님한테 레슨을 받게 했는데 그거 꼽사리 껴가지고 그 선생님이 저도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저도 레슨을 또 받은 거죠. 뭐 그렇게 하다 보면 운 좋으면 싱글 한번 달성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목표가 유튜브 구독자 5,000명 만들기. 이거는 달성하기 위해서 3일에 한 번 영상을 올리자. 요즘에 이제 애견샵 운영하느냐고 좀 바빠가지고 많이 못 올렸었거든요. 뭐 2주에 한 번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많이 떨어, 구독자도 뭐 별로 늘지도 않고, 뭐 게다가 수익도 그렇게 이제 늘지도 않게 되겠죠. 그래서 많이 올릴수록 저도 이제 말을 더 잘하고 편집도 더 잘하겠죠. 그러면은 뭐 5,000명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섯 번째 목표가 애견샵 매출 2천만 원 달성. 이게 솔직히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7, 8월에 달성될 매출인데, 코로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죠. 그러니까 저희 애견샵 이 분위기도 잘 되는 데는 진짜 잘 돼요. 근데 거의 한 70%는 폐업 상태로 보면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동네에서 이제 하면서 거의 뭐 독점이 되다시피 했어요. 가격하고 인테리어하고 그리고 친절한 서비스로 승부를 거니까. 왜냐면 광교 그쪽은 비싸잖아요. 광교 그쪽에서 가입컷이 10만원, 12만원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6만 5천 원에 해요. 근데 실력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광교에 있는 손님들이 많아요. 근데 광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 동네보다 그 가게세가 2배인가 3배인가 비싸요. 그럼 그 정도 가격을 안 받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저희 동네는 벌써 작년에 2군데가 폐업을 했어요. 저희 동네에서. 뭐 제가 들어서 오픈하고 나서 몇 개월에 2군데가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우리 동네에서는 또 10에서 20%가 싸요. 그것도 어떤 전략 같은 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면은 제가 볼 때 한 뭐 2천만 원은 7, 8월 휴가철이나, 그때 이제 코로나가 풀리면 외국 여행은 못 가도 국내 여행 가면 뭐 미용 매출, 목욕 매출, 호텔 매출, 유치원 매출이 올라가면 충분히 달성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사람들한테 홍보하고, 그리고 전단지 뿌리고 다니고, 또 유튜브에 영상 올리고 막 이러다 보니까 유튜브 영상 보고도 손님이 오시더라고요. 자, 그렇게 하면 저는 이 5가지의 제 목표를 올해 거의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오토믹 헤비츠라는 책을 읽고 여기에서 이제 좋은 내용들을 갖다가 이제 적용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화뿐만 매면 내가 힘든 운동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쉽게 잔디밭 걸으면서 산 언덕배기 얕은 거 올라가면서 그렇게 하니까,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보면 우리가 이제 책상 달력이잖아요. 여기에 광교에 운동한 날은 광교라고 써놔요. 광교 같다. 하나, 둘, 셋. 요건 하루 쉬었네요. 넷, 다, 여섯, 일곱. 이렇게 다 해요. 그리고 여기에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날은 이제 술 안 먹은 날. 이게 술이 적이에요. 그러면 술을 줄이려면 내가 노력하는 거를 여기다 자기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원래 여기다 쓰는 거는
이렇게 한 10년은 넘었어요. 그리고 그날 뭐 있었던 이걸 메모를 막 이렇게 해둬요. 중요한 걸 여기다 하면 자기가 할 일도 여기다 하면 할 일을 까먹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매일매일 하면서 적으면서 또 뭐 3월 달에는 독서 몇 번 했고 술을 몇 번 마셨고 친구를 몇 번 만났고 스크린을 몇 번 찍고 운동을 몇 번 했다. 이거를 계속 여기다 적어놓는 거예요. 여 밑에 칸에는 카드를 얼마를 썼고 이런 걸 적어놔요. 얼마 전에 친구들 만났는데 누가 멘탈이 친구 중에 누가 멘탈이 강한가, 스크린 골프 치면 꼭 잘 친 애가 그러냐, 내가 멘탈이 강하잖아 막 이렇게 하는데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제 병준이 쟤는 슈퍼 AA형이라고. 소심하다는 건가? 딱 근데 왜 내가 슈퍼 A형이냐 딱 그러니까 너는 일기를 쓰잖아. 일기를 쓰면 슈퍼 A형이래요. 무식한 얘기죠. 자,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저녁에 잘 때, 그러니까 화장실 앞에다가 자기가 화장실에 읽을 책을 언제나 갖다 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 때도 자기 잠자리 앞에, 머리 앞에다 그걸 놔둬야 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책을 냈잖아요. 자영업부터 교과서를. 그러니까 친구 중에 황작가 이런 친구도 부르는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올해 또 책을 하나 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한국 고대사를 쓰는데 이게 너무 방대하잖아요. 그러면 엄두를 못 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하루에 한 페이지 쓰기예요. 하루에 한 페이지. 그러려면 이 책은 지금 신민사관이 감춰준 맨 얼굴, 이 책이 여기에 펼쳐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 한 페이지 오늘 쓸게 이게 노트가 여기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함께 쓰겠죠. 그리고 언터리 사학자의 가짜 고대사, 말하지 않는 한국사, 이런 책들은 저 앞에 책꽂이에 다 있고, 그리고 나서 책을 읽다가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밑줄을 치기도 하지만 사진을 찍었다가 핸드폰을 보고 그거를 꼭 세 장을, 그러니까 한번 찍은 그거를 여기다 꼭 정리를 해요. 그 글씨를 왜 쓰냐면 치매 예방에 좋대요. 그래서 적어도 한 장 정도, 두 장 정도를 글씨를 써요. 그래야지 이제 제가 읽었던 거 중요한 거에 머릿속에 이제 남기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치매 예방도 되고, 그거를 한 다음에 하루에 한 페이지를 책 쓰는 거를 해요. 그러다 보면 하루에 한 책 쓰면 1년 쓰면 360페이지 되죠. 그럼 책 한 권 나와요. 그걸 잘 정리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뭐든지 가까이 있게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하루하루 조금씩 일어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로또를 사서 1억 천금을 만든 사람보다 월급을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이렇게 저축한 사람이 나중에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어떤 책에. 근데 다른 사람은 또 다르게 얘기를 하지만, 근데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나 성공한 사람을 본 적이 저는 없어요.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목표를 세우면서 이걸 하나하나 하루하루 이거를 이뤄내는 만족감이 들어요. 근데 어떤 날은 뭐 친구하고 폭주를 한다면 그 다음날 그냥 집에서 알아서 누웠다 그러면 이거를 실행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작은 만족감이 계속 넓혀지면 어쨌든지 간에 이런 목표를, 원대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초가 되겠죠. 하여튼 이 책을 읽으면서 진짜 새로운 방법, 그리고 내가 이제 습관을 좋게 만드는데 보강해야 하는 방법을 이 책에서 진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고 좋은 습관을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